배운 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역량에 성장하면서 배웠는지가 중요하거든. 아이들의 단지 그러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래. 근데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생기부 용지를 그날 보여주고 그날 숙소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고심을 해요. 그래서 생기부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를 그날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이제 과사틱이라든지 뭐 창취할 때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작성할 건데 수정할 사람은 오늘 작성해 오늘까지 제출해야 된다. 밖으로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수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수정해야 돼, 뭘 수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든 게 그냥 잘 쓰여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생리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아서 잘 써주겠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활동만 점검을 합니다. 딱 생활기록을 딱 보고 나서 내가 그때 이 활동했지, 그래서, 내가 한 활동은 다 들어갔네, 그래서 활동만 점검해요. 근데 반면에, 자기가 했던 활동에 빠지면, 선생님, 제가 그 활동 빠졌네요. 활동 좀 넣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활동 때문에 그 활동을 뭐 열심히 했다라든지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역량 최대한 발휘했다라서 뭐 학교에서는 칭찬 넣어줬네라고 해가지고 칭찬으로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뭐뭐가 뛰어나다라든지 뭐뭐가 어떤 분의 기대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 아마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한번 펼쳐보시면 아마 제 말씀에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는 이제 창취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특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행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아니지만, 근데 각 항목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야 강조할 역량이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항목 활동이 아니고 성장 과정과 어떤 선생님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나왔으면 그 성장은 근거가 나왔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좀 아이러닉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방송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학교에서 생기부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때 어떤 점만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 반드시 오늘 모든 것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이제 생활기록부를 아마 여러분들, 제 방송 말고는, 이제 뭐, 저보다 훌륭한 그 입시 컨설턴트 방송에 보시면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활동 과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배운 점,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 동기 나와야 되고, 과정 나와야 되고, 배운 점 나와야 된다. 알긴 하는데, 막상 학교에서 생기부 용기를 딱 주면, 막상 이건 감을 잡지 못해요. 뭐가, 이론적인 건 아는데, 이론은 아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처럼 이제 밥만 먹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이제 생활기록부는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알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제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여러분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의 동기는 교내 활동과 교과 내용으로 시작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만약 과사틱이라면 교과의 무슨 내용, 아니면 어떤 시사의 무슨 내용, 아니면 교내 활동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일단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보면 단지 좀 이런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나오는 생활기록부도 있고, 그냥 조사 과정만 좀 나와서 그냥 뭐, 뭔 활동만 나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했다 나열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나열한 것을 딱 보면은 그게 그 아이의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냥 그 활동했거나 평범한 활동들입니다. 저희 읽어보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했다, 막 이런 점 나오죠. 조사 과정 속에 성장하는 점은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좀 독서 좀 하나 연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미리 책을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게는 아니고요.
딱 보시면 이제 상하이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조사 과정에 딱 보면은 어떤 점을 조사를 했다라는 뭐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뭐 식량 위기도 있고 아니면 생태계 파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4차 산업化인공지능 같은 게 보고 있단 뭐 그러면 그 활동하면서 어떤 책을 또 읽으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조사에 따라 독서 연구를 하면 성장하는 좀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이제 올해부터 독서활동 상황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독서활동 상황이 반영이 안 되니까 대학교 입장은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대학교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독서에 연계를 해주면 성장하는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세요. 아,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어떤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점을 제가 읽어서 독후감을 작성해 줄 테니까 그 점 좀 추가해 달라라고 하면서 성장 과정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배운 점은 나와야 된다라는 점인데, 이제 배운 점이 이제 무엇이 성장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단지 배운 점으로 끝나면 그냥 그저 그런 생기부입니다. 다 배웁니다. 아이들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배운 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역량에 성장하면서 배웠는지가 중요하거든. 아이들은 단지 그러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 활동을 단지 배웠으니까 배운 점 뭘 배웠냐면 이론적인 거 배운 겁니다. 이론적인 거.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단지 이론적인 배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배운 것은 실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진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지, 본인의 진로 역량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이런 쪽으로 배운 점을 있는 학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여러분들 체크를 안 하신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하교육부가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보통 거기 겨울방학에 나이스 올라가면 이제 상하교육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상하교육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좀 이것 좀 분석해 달라고 하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 아,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평가나 어떤 과세특 활동을 아니 이 활동을 어떤 책을 집어넣어서 했다면 또 좋았을 건데 그다음 또 어떤 수행평가 했다. 그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 정말 자기 진로가 정말 좋은 주제거든요. 그러면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로 좀 보고서를 심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정말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움을 안 당하시려면 좀 미리미리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생기부를 만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동기가 나와야 되겠죠. 동기 나오면 저 교내 활동이라든지 시사도 좋고, 그 다음에 교내 과사, 독과 연계로 교내 동기로 잡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정의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독서 연계하라고 합니다. 그 활동하면서 어떤 책을 참조했다라든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역량을 심화시켰다라든지 이 점을 나오는 세 번째로 배움으로 인해서 발전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으로 발전. 근데 배움으로 인한 발전한 역량은 배운 점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어떤 쪽으로 진로 역량이 발전했는지 그쪽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즉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 활동 이후에 호기심을 연계한 심화 보고서 혹은 심화 독서 쪽으로 글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성장한 역량과 함께 배움의 폭과 열정에 나오는 상하기록부. 이런 상하기록부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냥 보면. 그 다음에 성장 과정도 나오고, 이렇게만 활동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열정, 정말 이 학생이 열심히 했구나라는 점이 상하기록부에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점이 있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면 생기부가 이미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 활동 안 했는데 이거 써달라고 안 써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안 써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생활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시간 날 때, 아직 생활기록 마감이 아니잖아.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방학 때도 막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합니다. 팩트가 있어야 되는 제출해서 생활기록부의 내용 역량을 보여주는 선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활 기록부를 딱 보여줄 때 그 생기부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생기부를 점검하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겠구나라는 점에서 그 보완할 활동들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 다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왜? 제가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역량을 점검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역량은,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토론 활동했다라든지 팀 프로젝트 활동했다, 뭐 개인
포트폴리오기, 그다음에 어떤 개념을 이해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사고 역량 이 두 개의 키포인트가 강조해야 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관리 역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기 수도성과 함께 대학교 입학 후에도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자기 관리 역량은 시간 관리 능력 평가와 자기 반성 및 개선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고 나서 그 역량이 이처럼 자기 관리 역량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일 수 있는지 이 역량도 여러분들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 융합 능력을 또 강조되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종종 사마 기록부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다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제안했다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활동을 했다라든지 타 과목과 뭐 융합 활동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잖아. 보고서 작성 뭐 그다음에 수제 팀과 활동했다라는 이런 점이 있죠.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 융합 능력이 드러나야 되거든.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 융합 능력은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역량이 중요한데 역량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는 생기가 정말 많아요. 제가 딱 상황기록부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괜찮은, 참신한 주제가 있어. 와, 이거 괜찮아. 어떻게 이 생각을 했지?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떤 뉴스를 보다가 시사보다 갑자기 그 점이 교과 연계돼 생각을 했다고. 근데, 정말 좋은 주제인데, 문제는 보고서 주제 달랑 하나만 들어갔어. 뭐 동기도 없어. 뭐 과정은 나왔긴 나왔어. 근데 과정만 나 동기도 없고, 그 다음에 강조된 뭐 성장한 역량도 없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 보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자 작성과 취재 탐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찾고 정말 자료 잘 꾸미고 그다음에 그 타이핑하고 그다음에 그 6화 원칙, 6화 원칙에 맞춰가지고 잘 작성하고 정성스럽게 했는데 헐 생기부 그것밖에 안 나왔어?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들도 허무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너무 허무하죠. 정말 어떤 어머님은 화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 융합 능력을 좀 강조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 그다음 또 여러분들 뭐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다음 예체능 같은 경우도 하죠. 이때 심리적 감성 역량과 공감 능력을 좀 어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창작과 그 표현력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공교육 같은 경우 인문학과 융합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그냥 단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합니다. 보통 뭐 미술 어떤 색, 뭐 그림 잘 그린다, 그다음 체육 같은 경우는 뭐 패스를 집어넣는 게 정확하다, 뭐 운동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예체능이 종종 자기 진로하고 연계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 데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예체능까지도 거의가 자신의 진로와 다 연결시킵니다. 근데 일반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참고로 제가 이런 학생 봤습니다. 4.44는 이제 가천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합격한 학생 그 미술 과세특이 너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와, 일반고에서도 정말 특목고 자석에 버금갈 정도로 예체능 과세특을 만들어냈어. 라고 하는데 어떤 과세특이었냐면 그 학생은 미술에서 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3층인가 4층 높이에서 계란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는 포장지를 디자인했는데 그 포장지의 디자인도 정말 이쁘게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 속에 뭐가 들어갔죠? 계란에 깨지지 않는 공학적 설계 역량을 보여줬더라고요. 정말 이처럼 이 예체능을 서로 자기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심리적 감정 역량까지 들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의대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체육을 많이 하죠. 체육에서도 단지 그 학생의 운동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올바른 보통 이러죠. 올바른 운동 주사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근육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 미술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하죠. 뭐 심리 치료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그 씁니다. 의대생들이. 근데 정말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독특한 과세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건 그거거든요. 이제 배드민턴인가? 배구인가? 아무튼가 뭐가 있어. 축구인가 뭔가 하나 있을 거네. 그래서 올바른 운동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그 올바른 운동 자세가 중요한 것을 수학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같이 보여줬어요. 각도, 그 다음 뼈, 기하, 그 점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은 정말 심미적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체능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체능에서 본인의 진로와 연계하는 심미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역량을 이제 거기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 소통 역량 다 들어가죠. 또 토론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를 하게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들어가는데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과 팔로워십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그 행태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공동체 역량이 이제 많이 평가하긴 하는데, 당연히 대학교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모든 사람 리더가 될 수는 없는데, 팔로워십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어요. 팔로워십은 자신의 그 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는 게 팔로워십이에요. 요즘 대학교에서는 팔로워십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토론, 팀 프로젝트 활동, 캠페인 활동, 이런 동아리 활동 했다라고 하면은 협력적 소통 역량 확률, 내가 하는 리더십은 없어. 그냥 팀원으로만 참여했어. 그러면 거기에 팔로워십을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사활동도 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사회공헌활동도 하죠. 이런 점에서 공동체 역량이 제대로 어필됐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장에서, 서울대 입장에서도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도 평가한다라든지, 글로벌 사회의 소통 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이전 점이 딱 이 활동 나왔을 때, 좀 이런 점 보완해 좀 좋아. 왜냐면, 딱 본인이 이 활동 했다면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그 활동을 실생 혹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심화시킨 학생들이 있어요. 이 점을 더 연계시켜가지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학교에서 성악교류를 한번 봐봐라 이렇게 작성하게 보는 거 그건 생기부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점검하고 보완해서 여러분 보완하고 활동을 계획하시라고 그 말씀 꼭 그 멘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역량 바로 비판적 사고 역량이 들어있는지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을 어떻게든 상황 기록부에 두드려줄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 역량이라고 그냥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 갑자기 중요한 이유가 4차 산업에서 필수 역량 1순위가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근데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론해서 얻은 지식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적 사고 체계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점 꼭 네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세요. 비판적 사고는요, 첫 번째는 이제 분석했는지, 그 분석적 사고. 그다음 두 번째, 분석한 거 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 그다음 세 번째, 종합적 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대안하는 대안적 사고.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만들어. 왜냐하면 저 분석했어, 추론했어, 종합했어, 일단 대안 제시했어.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행평가 다 한 거잖아요. 어떤 자료 수집하잖아요. 그럼 자료 뭐 합니까? 여러분들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분석하고 나서 뭐 합니까? 분석 끝나면 추론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 강조하려면 이 네 가지 사고 역량의 어떤 수행평가나 그다음에 그 심화 연계 보고서 활동을 할 때 이 네 가지 사고 역량을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그 점을 좀 어필해 달라. 이 네 가지를 다 어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어필해 달라라고 선생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은 어떤 대학교에서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기부를 점검한다. 학교에서 연기를 준다. 그러면 그 생기부 점검하면 이제 생기부가 마무리구나라는 점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죠. 뭐라는 점이죠? 생기부를 보고, 내가 미흡 환제 보고 이 활동에 뭘 채워야 되겠지? 보완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동기는 교내 활동과 교과가 연결되는 점검하죠. 그 다음에 과정은 나열되었는지. 나열돼서 점검하고 나서 과정 속에서 성장이 보이는지 점검하죠. 근데 그 과정이 약간 미미하다. 그 다음에 좀 성장이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량은 무엇이 있었죠? 자, 많은 역량이 있었는데 그 역량에 이제 맞게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정 역량, 공감 능력,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추론 및 창을 융합 능력과 협업 능력, 이 10가지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 점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꼽아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역량,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창의융합적 역량,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들어갔는지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생기부가 학교마다 틀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래 보통 뭐 이제 몰아서 2학기 겨울방학 때 몰아서 한 번에 끝내는 학교가 있고요. 이제 어떤 학교가 틈틈이 기록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니, 어제구나. 어제 한 여학생 밤 10시 반인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지구과학원에 들어갈 내용, 그 점과 관련돼서 생기부 가세특에 볼 수 이렇게 어느 정도 제시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학교는 더구나가 1학기 기말 끝나고 나서 과세특에 들어가면 이건 점검하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용지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고 반드시 꼭 숙지하고 메모 잘 하셔가지고 생기부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